네, 안녕하세요.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길 더뉴웨버 학원입니다. 자, 오늘도 선배 특집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생인가요? 대학생인가요? 고등학생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배, 김기욱 학생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학교를 좀 어디가 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네. 아까 몇 기라고 하시던데? 네, 이번에 저는 10기입니다. 10기요? 네. 오, 저도 뭐 같이 준비를 했지만 포스코 고등학교가 10기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네. 네. 10기면 좀 의미가 있나요? 10기 딱 이제 두 자릿대로 시작하니까 앞으로 세 자릿대까지 명성을 유지할 거다. 그 가운데 이제 김기욱이 있다. 네, 그래서 포스코 고등학교의 두 자릿수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고등학교가 경쟁률이 엄청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몇 대 몇이었어요? 네, 이번에 포스코 경쟁률이 3.46대 1로 이번에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3.46대 1이요? 네, 거의 3.5대 1이네요. 와, 진짜 높았다. 다른 전형은 4대 1도 있었잖아요.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네, 그러면 다른 전형이 4대 1이 있었고 이번에 3.5대 1이 기욱 학생이 지원한 전형이었던 거죠. 네. 와, 3.5대 1을 뚫었던 비결이 뭘까요?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학원에서 또 인도해 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희 학원에서 여러 명 합격을 했잖아요. 네, 기분 좋았던 거는 다 비슷비슷했는데 그 합격 날 가장 긴장한 건 사실 기욱 학생의 발표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경쟁률도 제일 높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희가 합격장을 보내주고 이제 또 소리 한번 질렀었죠. 네, 네. 어땠어요? 그 합격장을 좀 받았을 때의 기분이? 네, 앞에서 말했다시피 경쟁률이 너무 높고, 네,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기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두 눈으로 합격이라는 글씨를 보니까 저도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죠? 그 합격이란 단어에 대한 뭐랄까요? 짜릿함. 네, 그걸 느꼈죠. 네, 대학교까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정말 20대가 되기 전, 혹은 20대 초반까지 저는 합격이란 단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나이 대 학생들은. 왜냐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합격이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험해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네, 맞아요. 뭐랄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번에 느끼신 거죠. 네, 이번에. 네. 이제 대학교 때까지 기대를 할게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출연하는 겁니까? 불러주신다면 마땅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캡처해야 되겠습니다. 자, 더뉴웨버 학원은 언제부터 다녔죠, 기욱 학생은?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더뉴웨버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요? 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지금 사전으로 얘기는 했긴 했지만 다시 생각해도 뭔가 좀 신기한데 5학년부터 다녔었어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벌써 5년 정도 됐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에듀버스터였나요? 더뉴웨버였죠. 더뉴웨버로 막 넘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였구나. 오. 그럼 그 5년 동안에 그 더뉴웨버를 다니면서 기억 남는 일이 있으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반이 유난히 단어를 좀 못 보고 제 시험도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를 게임을 해서 단어를 좀 더 잘 외우게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애들이 다 안 남게 되는 순간도 있었고 애들이 거의 다 맞게 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때 성취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단어 자꾸 통과 못하니까 네, 새로운 방식을 자꾸 이렇게 하셨는데 좀 게임처럼 이제 단어를 외우게끔 하니까 좀 더 능률이 올라갔던 거네요. 네, 야, 그 선생님도 대단하네요.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 이것도 해보자 이거다. 그래서 쭉 간 거잖아요. 네. 기억에 남았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취감을 느꼈구나.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때 저도 사실 잘 보진 못했는데요. 그 방법을 통해 그 다음부터 저도 계속 통과하게 됐거든요. 그 성취감이 기억에 남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한번 그쵸 맛본 사람 혹은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 거를 계속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용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한데요? 적용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영어 수업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영어 수업 받으면서는 좀 기억 남거나 이건 좀 영어 수업 아까 단어 말고 좀 도움됐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신 대비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들도 풀어보고 혹시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고난이도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풀 수 있도록 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좀 내용이? 네, 관계대명사 왓이 가장 큰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데뷔를 할 때 가장 큰 난이도 중 하나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저희 학교 것도 풀게 해주면서 동시에 다른 학교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도 풀게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도 약간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저희가 다 맞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랑 또 that도 아이들이 좀 잘 많이 헷갈려 해요. 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좀 다른 학교의 고난이도 문제도 또 갖고 와서 풀어본 거예요, 그러면? 네. 인천에 좀 극한하지 않고 여러 지역의 문제들 풀어보면서 좀 실력이 향상되었던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멋집니다. 기육학생을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봤잖아요. 기육학생의 그 성적 혹은 실력 그래프가 이렇게 빵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높게 사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좀 계속 공부의 실력 혹은 뭐랄까요, 이런 퍼포먼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던 비결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공부를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페널티와 그에 맞는 상을 줌으로써 제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력도 우상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페널티라는 게 뭐예요? 네, 페널티라고 하면은 약간 버리니까 핸드폰을 줄이는 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정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게임을 안 하거나. 되게 좋은데요? 근데 그게 돼요? 되게 힘들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좀 적응을 하게 됐고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계속 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뭐 뒤에 좀 비슷한 질문인 건데 내가 공부 이만큼 했었다라는 걸 조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페널티를 줬었을 때 내가 우선순위를 공부를 끝내고 요거를 하지 않으면은 난 그래도 요거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내가 쉬고자 하는 것들을 안 쉴 거야 라는 걸로 시작이 된 건 거죠. 네. 야, 근데 그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내가 이만큼이나도 공부했다,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 이런 거 좀 자랑할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3학년 그 기말고사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니만큼 제 모든 걸 불태우고자 생각했고 제가 유난히도 못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꼭 100점을 맞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100점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하루의 양을 정한 뒤에 그것을 지킬 때는 상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고 그 결과 그 과목은 100점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랑 계속 연결되는 건데 목표를 정하고 이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를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됐을 경우에는 상이라는 건 그냥 성취감 정도가 되는 건 거죠. 네, 이번 기말고사 때는 특별하게 뭐 물질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성취감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동기가 더 필요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외적인 동기도 되게 좋아요. 이거 맞으면 뭐 사주세요. 그죠? 이거 맞으면 뭐 해줘. 괜찮은데 오래 가지 않아요. 예,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좀 더 그러한 성취감 혹은 꾸준함이 더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포스코 준비 과정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저희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좀 많이 힘들었죠. 네. 예. 어땠어요?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네, 처음에 자소서랑 면접을 이제 처음 써보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는 게 좀 너무 힘들었었는데 좀 내가 하고 싶다는 그 열망과 그 학원에서 좀 이끌어주는 게 시너지를 발휘해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무리 힘들지 몰라도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결국은 이룰 수 있고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은 평소 했을 때의 기쁨보다 그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생이 되게 성취감이라는 거에 대한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시험도 그렇고 이번에 합격도 그렇고 사실 좀 걱정했던 거가 기우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공? 아니면은 본인만의 지식? 이런 게 좀 부족하면 그러니까 기우기에 많은 거를 끌어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기우기가 관심 분야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수준 있게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수준 있게 나갔잖아요. 네. 네. 기차 산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맞죠? 네. 네. 저는 좀 놀랐어요. 근데 뭐 기차 정도 좋아하겠다 싶었는데, 오, 막 전문 용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KTX의 뭐는 뭐고 막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지? 김기욱 멋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차 산업에는 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기차의 고유한 장점들이 멋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다른 교통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보다는 확실히 빠르고 비행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철도가 점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KTX에서 어떤 칸은 뭐가 있고 막 뭐는 KTX 그것만 운행하고 막 그런 얘기 뭐였었어요? 그거는 KTX가 이제 출발하는 방식인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기차에는 동력 집중식이랑 동력 분산식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자, 동력 뭐요? 집중식이랑 동력 집중식과 분산식. 동력 분산식으로 KTX가 운행이 되는데 좋아요. 네, 일단은 먼저 집중식을 얘기하자면은 맨 앞에서 열차 칸들을 끌어주는 걸로 하는데요. 이제 예시로는 KTX 그 초기형이랑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으로 분산형을 얘기하면은 모든 칸에다가 모터를 달고 이제 모든 칸에서 출력을 끌어내서 출발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 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네. 많이 정차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맞았습니다. 자동차로 비교하면 2륜구동이냐 4륜구동이냐 네. 뭐 이런 느낌도 있겠네요. 네. 와, 근데 2륜구동이래. 아까 뭐랬죠? 동력 집중식이랑 집중식, 분산식, 분산식. 그 집중식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호랑 초기형 KTX. 초기에 KTX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네. 와, 이런 건 어디서 배워요? 네, 저희 철도 관련 커뮤니티들이 꽤 많은 곳에 존재하는데 네. 저도 몰랐던 것들을 거기서 많이 얻기도 합니다. 철도 관련 커뮤니티가 또 있었는데 거기서 또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본 거예요. 네, 야, 멋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뭐랄까요, 본인만의 관심사가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괜히 게임하지 말고 자, 이런 취미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좀 후배들한테 얘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네, 이제 게임을 하기보다는 좀 진로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꼭 진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저도 사실 기차 산업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기육 학생 덕분에 저도 최근에 자동차에만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기차 산업에도 좀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면 고등학교 때도 생기부나 이런 걸 좀 많이 채워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덕분에 하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자, 지금까지 쭉 잘 해왔어요. 그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단위학원 다니면서 뭐 여러 성취감도 느끼고 뭐 내신도 뭐 잘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본인의 좀 어떤 점을 보완해서 가고 싶으세요? 네, 저는 문제를 가끔 풀어보다가 안 풀리면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방학 동안은 이 점 고치고 싶고요. 또 제가 좀 나태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방학 동안 꼭 고치고 싶습니다. 포기가 빠른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페널티를 엄청 세게 줄까요? 네, 목표를 정하고 약간 상보다는 좀 페널티에 집중하는 걸로 대신할 생각입니다. 꾸준히 자꾸 도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떻게 안 풀린 것도 안 풀리겠죠. 그쵸? 근데 이제 습관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또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나만의 방식을 좀 찾아가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기욱이나 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그 공부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해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뭐 쭉 해석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의미 파악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막 단어 보이면 막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자기의 그런 방식을 아는 학생들은 독해를 하거나 뭐 어떤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도
자기 방식이 있어서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조금 더 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육 학생도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나만의 방식을 좀 가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갑자기 조언하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아, 근데 제가 지금 화면에 담아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기욱이가 엄청나게 센스가 있고 말재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이질 못하네요. 뒤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있어요?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까? 알겠습니다. 없으면 괜히 또 이렇게 선전포고하면 안 돼요. 자신이 있으니까. 네. 뒤에 딱 빵 터트릴 자신이 있으니까 딱 이런. 알겠습니다. 빵 터트릴 거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질문 몇 개 안 남았는데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더뉴에버 다니고 있는 후배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이제 기육 학생이 들어왔던 학년의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저희 3학년부터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후배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신 대비를 하고 싶다면 꼭 더뉴에버에 오시는 거를 강추드리고 꼭 선생님들 수업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니까 최소한의 노력만 갖추시면 꼭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를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꼭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 때 관련 학과를 정하고 자기가 공부를 나가야 할 방식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로를 정한다는 게. 그래서 이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뉴에버에서 잘 이끌어주니 넌 따라오는데 의지는 좀 가져라. 네, 그리고 진로를 정하라는 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그래야 공부도 왜 하고 공부할 때 지치지도 않고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목표 중에서 하나가 진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혹은 기차. 네. 저한테는 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도 저희가 기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생각해 놨잖아요. 네, 거기 가실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신문에서 뭐 전국 최대 뭐 수능 최고 만점자 뭐 내신 1등급 뭐 서울대학교 뭐 김기욱 학생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때 되면 또 더뉴에버 대학교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산모를 대비해서 중학교 과정들을 되돌아볼 거고요. 앞으로의 미래도 대비해서 고등학교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동시에 준비할 생각입니다. 모고도 하고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계속 더뉴에버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하고 모의고사 중심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유형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너 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방법을 알아서 좀 자신감이 붙었죠?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기욱이에게 자, 더뉴에버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겐 더뉴에버는 북극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북극성이요? 네. 네. 또 북극성이 더뉴에버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옛날에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보면서 항해를 했잖아요. 이제 저희들도 더뉴에버를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더뉴에버를 북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하게 빛내야 되는데, 그죠? 네. 네, 앞으로 더 밝게 빛나니까 앞으로. 그래요? 네. 멤버들 참 이렇게 생각이 항상 나요. 예, 그 어렸을 때 막 뭐 천진난만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막 기욱이랑 아이들 해서 막 춤추고 올 때도 있고. 네. 아니었었어요? 아니. 있잖아요. 있죠. 그쵸?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쵸. 하면서 이제 같이 막 으쌰으쌰 하고 재밌게 하고. 근데 다들 너무 좀, 네, 그러니까 계속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떠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가는 학생들은 너무 좀 많이 속상한 것 같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 그 기욱이와 함께 있었던 그 학생들이 또 요렇게 덩어리지어서 항상 생각이 납니다. 예, 정말 그렇고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열심히 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막상 또 헤어지려니까 마음이 제가 좀 속상해가지고 예,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좋아서요? 아니요. 이제 드디어 너무 더뉴에버 너무- 졸업한다 이 느낌 아니요, 아닙니까? 너무 슬프니까 좀 말도 안 나오잖아요. 연습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연습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를 좀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는 것 같죠? 네.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인터뷰 내용보다 우리 지금 여담이 좀 많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욱 학생한테 기욱이랑 이런 날이 올지를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더뉴에버랑 이걸 예.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와 기욱이랑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무흐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죠. 뭐 끝으로 할 말 있으실까요? 끝으로요. 아, 너무 슬퍼서 말이 안 나오네요. 뭐가 슬프세요? 헤어지니까요. 아, 자, 요렇게래. 이제 이렇게 기욱 학생과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끝인사 같이 한번 해주실 거예요?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 길 더뉴에버 학원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자 할게요. 자 시작.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 길 길 더뉴에버 더뉴에버였습니다. 학원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컷 편집.